2월달 통계지 조사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나?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했어요. 끊고 다시 할까요? 시작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끊고 다시 할까요? 아니요, 그냥 둬요. 네, 뭐 이런 것도 재미니까 뭐. 하여튼. 제가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그 2월달 통계 자료 내가 오늘 못 봤거든요. 네네, 그거 제가 조사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드릴까요? 예,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올 2월 그 통계 그 출생아 통계청에서 낸 출생아 숫자가 네. 19,362명이거든요. 이 통계를 낸 게 1981년부터 통계를 했는데 이 통계 1981년 2월 통계를 시작했는데 그 81년 체크 이후로 지금 최저치거든요. 올 2월이. 그러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통계 이후 최저치라는 얘기죠. 네. 이 출생률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김 PD님도 체크라는데. 저도 체크 그랬어요. 네. 저도 체크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 마이크가. 이쪽만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까먹었다.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그냥 합시다. 막 이런 것도 재미지 뭐. 선생님 혹시 추우시면 제가 에어컨 좀 올려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켰어요. 내가 켠 게 아니고. 꺼버리죠. 요것도. 괜찮으세요? 예. 근데 요게 소리가 의외로 시끄러울 수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막 일하다가 이래 와서 갑자기 늦게 이제 합류를 해서 막 우왕좌왕 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평상시 이래요. 뭐 우리가 어떤 그죠? 약간 어떤 영시하다 보니까 유목민, 그러니까 촬영 유목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는 그죠? 뭐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촬영하는 거 그죠?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뭐 때로는 뭐 길거리 촬영도 하고. 그래도 그죠? 공원 촬영은 해야 되는 거 예. 오늘 그죠? 오늘은 그 지수가 플러스 51 한 그 정도 올랐죠? 50인가? 코스닥도 한 16 많이 올랐죠. 그런데요. 항상 오른다고 좋아하고 내린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죠?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밤사이 다우 나스닥도 보면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별거 없다고 다 기대감이라고. 기대감 전부 기대감. 꿈 따로 해몽 따로라 그랬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어쩔 때는 경제가 좋아서 오르고, 어쩔 때는 경제가 나빠도 올라요. 왜? 나쁘면 나쁜 대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 기대감. 또 경제가 좋으면 좋은 대로 경제가 핫하다. 실적 좋을 것이야. 그래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반대죠. 그러니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보면 테슬라도 시간에 의해서 한 12%요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2차전지 시장이 조금 핫했어요. 그런데 시외에 12% 정도 오른 것도 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025년도에 저가 모델 양산 할 것이다. 기대감. 그게 다예요.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오늘 지수가 이래 많이 올랐는데 내 주식은 뭐야? 이런 분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개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내밀한 어떤 그 세부적인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오늘 개인만 다 팔았어요. 코스피에 한 8,6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 한 2,400억, 그리고 외인 기관이 다 샀어요. 그런데 외인 한 4,900억, 또 기관 한 3,600억 매수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돈들이 골고루 분산된 게 아니고 전부 삼전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외인들이 삼전 한 260만 주, 하이닉스 한 47만 주, 기관도 똑같이 샀어요. 기관도 삼전 한 79만 주, 하이닉스 25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짜리가 4%, 5% 오르니까 지수가 그냥 한 4, 50% 그냥 올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물론 오른 게 많아요. 코스피도 한 600개 오르고 200개 떨어지고, 코스닥은 한 1100개 오르고 한 300 몇십 개 떨어졌어요. 물론 오늘 같은 날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 떨어진 것들 대부분은 또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 최근에 급등한 애들이 쭉 밀린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종목들은 1, 2% 조금씩 올랐다는 거죠. 실제 주도한 거는 대형주다. 그러면요, 어찌 보면 이런 장이 더 허무해요. 지수는 많이 올란 것 같은데 내 거는 뭐야? 개인들은 그래 느끼는 거죠. 소외감. 그랬어요. 오르든 내리든 그 세부적인 것을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냥 밤사이 자고 올라서 눈 딱 떠보고 다우나스닥 올랐나 내렸나 확인해보고, 올랐으면 아싸 오늘 우리 장 좋겠다. 내리면 와 오늘 고난의 하루가 시작되겠다. 습관적으로 그러죠. 그러면 계속 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착시 현상 그런 것들에 속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요, 신용 19조, 이제는 19조 커트라인 다 걸려 있어요. 신용이 19조 326억만 더 정리되면 이제 18조 대 숫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5천억, 6천억, 한 19조 6천억에서 한 6천억이 털려나갔다 그랬죠. 신용 쳤어, 깡통된 거라 그랬죠. 무서운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주시장은요, 표도 안 나요. 그게 주시장이에요. 개미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깡통대가 사라져도 아무도 관심도 안 돼요. 요즘도요, 미수, 2박 3일 코스. 요즘도 미수가 하루에 한 4, 500억씩 막 반대 매매 맞아요. 기가 차죠. 근데 더 웃기는 현실은요, 이 신용 미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동학개미들. 코로나 유동성 장세 시절에 진입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반대 매매를 맞는지, 신용 반대 매매를 맞는지, 가격 안 빠져도 3개월 지나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무리군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죠? 테마. 아니면 기관들. 신규 공모주만 하면 다 성공이죠. 그럼 100%, 200% 상승시키는데 누가 따라잡을까?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다 동학개미들의 수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도 또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존에 경험 있는 분들은, 그죠? 경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보고 대응을 해요.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막 기법을 활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 개미들은 그런 거 볼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막 대응하는 거죠. 정권가 기사를 정보라고 믿고, 그죠? 많은 유튜버들이 막 떠들면 그게 무슨 대단한 정보이냐 막 달라붙는 거예요. 개인들은, 전업하는 사람들은, 그죠? 전업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테마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돌파 매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당일치기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주시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죠?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수급만 받쳐주면 유동성 장치가 형성이 되면 계속 치고 나가겠죠. 돈의 힘으로. 근데 지금 어때요? 반대죠. 돈은 없어요. 그나마, 그죠? 그나마 있는 수급이라고는 개인들의 신용이었는데 그 신용도 피크를 치고 계속 반대편에 맞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 쪽에, 그죠? 질문을 하셨어요. 신용이, 제가 계속 신용 강조하니까 신용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그거는요, 다 틀려요. 종목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종목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해석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종목을 볼 때 설명을 드리죠. 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배열, 모든 차트가 정배열되어 있고, 이뻐 보이고, 이런 것은 다 고점이에요, 고점. 고점이니까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수급이 따른다는 건요,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팔았다는 뜻이죠. 사고 팔고 서로가 맞아야 거래란 게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수급이 붙는 거는 반대로 위험하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개인들은 본인 돈 갖고만 못해요. 도박에 빠졌어. 신용, 미수 막막 찔러요. 그런데 재수없이 물렸어. 어떤 종목이요? 똑같이 신용이 100만 주 있어도 고점에서 들어온 100만 주랑 바닥에서 맨날 며칠 증가한 100만 주랑 해석이 틀리죠. 고점에서 물린 100만 주는 하락을 하면 반대 매매가 매물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막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개별 종목이요, 바닥에 있어요. 그죠? 그 주식이란 것은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보통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유튜브에 그 댓글 다신 분 있죠. 물론 저는 항상 그래요. 흔한 말로 네 돈 네가 알아서 해라. 내 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주식은 절대 타협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틀리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내 생각과 틀리면 매수 안 하면 돼요. 그죠? 시비 걸고 논쟁을 펼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다? 구독 취소하고 딴 데 가면 돼요. 그죠? 저는요, 제가 미래를 보는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점을 쳐서 종목을 찾아내는, 그죠? 그 뭐죠? 배우 김고은도 아니고, 그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종목을 거래도 안 붙는, 남들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바닥이라고 싶은 저평가주를 골라서 설명을 드려요. 이 시점에 왜 내가 이 종목을 보는지, 이미 뉴스고 뭐고 다 나가지고 오르고 있는 거, 그건 고수의 영역이죠. 저는요, 초보들, 주식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방장이에요. 단타 치는 고수들의 방장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맞는, 눈높이에 맞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이렇다. 근데 공감이 안 되면 사지 마라 그래요. 살 거면 반드시 분할 매수는 필수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급한 사람들 저하고 안 맞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 저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쪽 리딩 안 해요. 고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종목만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댓글 사양합니다. 전문 유튜버도 아니니까 그냥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문 유튜버도 찾아가시면 돼요.
어쨌거나 질문을 하셨으니까 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지금 종목이요. 대부분의 종목이 왜 끝없이 빠지느냐? 딱 들어가서 보면요. 대부분 신용 반대 매매예요. 싸기는 싸요. 싸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 싸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 되느냐? 주식은요. 타이밍이거든요. 때거든요. 얼마만큼 싸게 잡느냐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쌀랑해요. 찬바람도 불어요. 근데 지금 4월이에요. 조금 있으면요. 5월 되면 전부 반팔 입고 다녀요. 땀 찔찔 흘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전자제품 회사 대대적인 광고하죠. 항상 하는 거 있어요. 올여름은 100년 만에 찾아오는 최대 무더위가 온다. 항상 그래요. 해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주식쟁이들은 어때요? 계절주들을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맘때쯤부터 벌써 체크를 해요. 왜?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5월달, 6월달 나오는 기사는 똑같아요. 100년 만에 최대 무더위 온대요. 올해도 여름은 아마 더울 거예요. 제 예상에. 그죠? 올여름에 춥다 생각합니까? 예, 덥지 않은 여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도 뻔해요. 그러면 계절 관련주들을 열심히 체크하고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신용을 물어보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태경 BK 같은 경우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재밌어요. 왜? 탄산가스나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 취급하니까 당연히 여름 되면 수요가 막 늘어나겠죠. 여름 되면 맥주 엄청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겠죠. 그러니까 또 막 사람들이 계절주를 찾아요. 그럼 태경 BK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2023년 기준으로 해도 영업이익이 한 400억 났어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1,400억이에요. 이익이 400억 내는데 시총 1,400억. 되게 싸죠? 많이 싸요. 그리고 저도 태경 BK 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 그럼 언제 이거 춤에 들어가지, 물타기 들어가지 고민을 해요. 근데 얘를 보면요. 최근에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용 반대 매매예요. 가장 최근에요. 그 180만 주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반대 매매 맞고 있어요. 그러면 180만 주에서 계속 반대 매매에서 지금 120만 주. 120만 주라 해도 한 4% 신용 비율이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 120만 주가 작나요? 맞나요? 추상적이죠. 지금까지 180만 주에서 120만 주, 60만 주가 털려 나갔어요. 그럼 어디가 적정선이죠? 이 적정선이라는 건 없어요. 왜? 누군가가 받아주면 치고 올라가요. 반대매매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면서 알아서 죽으라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계속 반대매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싸요. 400억 버는데 시총이 1,400억이다. 굉장히 싸죠. 앞으로 여름 다가올 거니까 탄산가스,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 120만 주가 계속 반대매매가 흘러나올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훅 진입해서 다 받아내고 땅 치고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태경 BK, 뭐 태경 산업 다 같이 있어요. 패밀리. 또 하나 뭐야? 태경 삼형제. 요즘 자꾸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졸지 말고 그런 거 탁탁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네. 그냥 넘어가요. 저도 일 하다 보면 그래요. 그 종목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경 BK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죠. 어떤요? 이 신용이라는 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적정선이 어디냐? 이걸 가늠을 못해요. 실제.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싸게. 태경 BK하고 태경 산업, 태경 케미컬. 아, 맞아요. 태경 케미컬. 저도 이거 네. 생각해요. 하도 비슷비슷한 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경 이 삼형제로 오랫동안 매매를 많이 하면서 대부분 다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좀 주로 좀 이 시기에 얘 사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되면 이 시기에 태경 BK는 막 편입을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충분히 가격은 싼데 진입을 못하는 게 신용 120만 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용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개별 종목은. 그러면 지금도 신용 반대매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내 물렸다고. 아, 내 이 주식 샀는데 마이너스 30%인데 지금 물타기에 들어가? 가능해요? 이게 맞나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기관은 맨날 팔고 있어. 외인들은 대형주만 놀고 있어.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차트 대충 꺼놨고 몇 년 전에 그냥 쌍바닥이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하락을 하면 하락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신용이라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신용에 적정선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종목이요? 너무 거래가 안 돼가지고 신용 불가 지정해놓으면 오히려 속편하죠. 급매물이 없으니까. 그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뭐 50% 올랐으니까, 50포인트 올랐으니까 앞으로 바닥 찍고 턴 하면 좋겠죠. 그건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적 좋을 것이야 기대감으로 갔는데 만일 밤 사이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알파벳 이런 것들이 확 또 실적 발표를 해요. 안 좋으면 어쩔 거예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를 쭉 해요. 목요일 날 발표가 나요. 근데 얘가 실업 수당을 청구를 했다는 말은, 많다는 말은 경기가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다 하고 호재다 하고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이 그래요.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혼동이 생길 만큼 그래 움직여요. 그러면 금요일은 또 뭐죠? 개인 소비 지출 PC 또 발표돼요. 얘를 또 어떻게 해석해요? 금요일 날은 그죠? 또 일본은행에서 금리 발표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 또 이벤트 있었잖아요. 깜빡했다. 그래, 우주항공청. 금요일 날은 또 우주항공청 그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테마가 확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우리는 뭐 들고 있죠? 저희는 재놓고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래 좀 약간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그 비츠로테크. 얘도 조금 어떤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연루되면 탄력이 좋단 말이죠.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런 거예요. 고민. 백조가요, 호수에 잔잔하게 참 우아하게 둥둥 떠다니지만 물속은 어떻게 해요? 그죠? 안 빠지려고 엄청나게 발을 젓고 있죠? 주식쟁이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매매를 안 한다고, 내가 오늘 사고 팔고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매수를 해서 이길 확률과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볼 확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기분대로 하면 막 샀다가 막 손절하고, 막 샀다가 손절하고, 뭐가 되냐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는요.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2025년도 저가 모델 양산을 한다. 그래서 10에 12% 급등 기대감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죠. 2025년도인데. 당장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반응을 한다. 그만큼 낙폭 가되니까 매물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뭔가 해도 팅팅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종목도 똑같아요.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만 호재가 발생해도 매물 공백 때문에 바로 10% 20% 펑펑펑 뛰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그냥 차라리 없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 이래 봐요. 그러면 테슬라가 2025년도 기대감으로 올랐다 했는데 그럼 내일 같은 경우는 샤오미에서 전기차 또 발표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아요. 가격도 엄청나게 싸고.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만일 여기서 뭐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모델이 좋다. 그래 되면 또 연관된 거 찾아오면 뭐 경창산업 뭐 이런 게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못 사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숲을 보니까 숲을 보면 목금 너무 이벤트가 많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 또 미니 옵션 만기죠. 그러면 오늘 지수 왕창 땡겨놓고 사람들한테 상승 배팅하도록 막 유도시켜요. 그러면 기관도 개인도 상승 배팅을 치면 내일 되면 외인들이 바로 처발라버려요. 급락시켜요. 오늘 50포인트 올란 거 내일 아무 이유도 없이 한 3, 40포인트 주저앉혀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겼어 하고 돈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몇 가지를 알고 몇 수를 내다보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요. 방법이 달라져요. 주식이 그래 단순하게 오른다 내린다 50% 확률을 갖춰.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죠? 실제 해보면 그렇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주식을 하면서 이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는 정말 위험해요. 많은 기업들이 망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 툭 하면 바이오 막 그러죠. 찌라시도 엄청 날려요.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바이오를 좋아해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냥 긁지 않은 복권 같은 거죠. 만일 얘가 신약 개발하면 20조 시장을 석권한다. 만일 얘가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면 기술 수출료만 1000억이다. 온갖 찌라시가 난무를 해요. 그런데요, 그 확률이라는 거는 공부를 하면요, 해서 보면, 이 확률은 제로구나, 이런 걸 알아요. 바이오는 웬만하면 제가 싫어하니까 거론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니까 답변은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는 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고, 동물, 1상, 2상, 3상, 사람한테 임상, 1상, 2상, 3상, 거기서 통과하면 또 FDA 승인 되기 10년, 20년? 답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예전에 주식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그러냐고요. 헬릭 스미스. 그거 안 좋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는 한이 있고 해서 나는 이 회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매수를 한다. 주식이 그래 단순하냐? 떨어지니까 계속 추매 한 걸 알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얘가요, 한때 17만 원 했거든요. 17만 원 했는데, 이번에 다른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4,000원. 17만 원짜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끝없이 떨어지니까 지금 4,000원이에요. 저도 4,000원 하는 줄 몰랐어요. 안 봤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뭔가 또 찌라시가 돌았나 봐요. 싸도 너무 싸니까 이거 지금 잡으면 안 되냐고. 글쎄요. 싸다는 기준은 뭐죠, 대체? 10년 동안 돈만 다 까먹고 개인들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거 다 어디다 썩었고 아직도 매출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매출액 10억에 뭐 400억씩 적자나고 있어요. 그럼 뭐 10년 더 기다려야 돼요. 언제 개발되는데. 그럼 17만 원짜리가 4천 원까지 빠졌다. 싸지 않느냐? 싸다는 기준은 뭐죠? 4천 원인데 아직도 시총이 2,300억이에요. 이거 싼가요? 설사 급등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런 거 안 보는 게 맞다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헛상이 헛상. 진짜 바이오를 하고 싶으면요.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이 동물 1상, 2상, 3상부터 신약으로 승인받기 그 과정을 공부를 하세요. 어떤 과정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되는 건지.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내가 허상에 빠져서 이렇게 됐구나. 이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종목이라는 게요. 지금 끊지 말고 바로 진행해버리죠. 예. 종목으로 바로. 예. 끊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아까 그 우자공청 말씀하실 때 저는 대놓고 말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한번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아마 비철테크도 추천하신 것 같거든요. 아마 들고 계신 회원분들은 들고 계실 거예요. 저는 안 들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제노코랑 비철테크 네.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코처 테크놀로지는 그 급등해서 다 팔았고 제노코, 뭐 비추테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끊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